강원도민일보 6.3 대선 직격 인터뷰. 저는 정치부장 박지은입니다. 자,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선거운동복을 입으신 분을 모셨는데, 자, 이철규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네. 진짜 오랜만에 봬요. 네. 방금 저기 선거 현장 유세하시고 오셨나 봐요. 네, 그래서 유세 마치고 막 지금 달려오는 길입니다. 목도 엄청 쉬신 것 같아요. 지금 목 좀 잠기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도당위원장도 맡으셔서 강원도 전역을 네. 정말 계속 도시는데 좀 체감 어떠신가요? 네, 저 갑자기 도당위원장의 직책을 대리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당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기까지, 또한 이번 21대 대통령 후보를 확정하는 그 과정에서의 문제, 여기에 대한 우리 당원 동지들의 이런 실망감도 좀 있으셨고요. 또 우리 도민들께서도 좀 더 잘하지 그랬느냐 하는 이런 질책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통령 선거는 과거를 회고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지난 임기 동안에 이런 성과를 평가받고 하는 이 선거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선진대국의 반열에 확고히 올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고히 하는 것이 다음 대통령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 도민들께서 좀 이해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호전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원님의 또 이제 지역구가 네. 복합 선거구입니다. 4개 지역구, 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뭐 이제 또 동해안 지역도 있고 폐강 지역도 네. 있고, 이제 지역구에서 좀 선거 운동 해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네, 저 지역구는 이제 도시형인 동해, 그 다음에 또 이 어촌을 끼고 있는 삼척, 그리고 이 폐광 지역인 이제 태백과 정선의 일부, 완전 농촌인 정선의 내륙 이쪽에 이 북부 지역, 이렇게 다양한 이 구성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표심도 때로는 이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공통된 현상은 선거가 시작되던 5월 12일 그 당시는 참으로 좀 민심이 좀 썰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문수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유권자들이 잘 알지 못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4년간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또 준비해온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유권자들이 많이들 알고 계신데,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리고 후보가 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당내 이런 이 절차의 미숙, 할까 좀 혼선, 이런 것들이 또 겹쳐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선거가 시작되고 16일 됐습니다. 16일째인데 이제 적어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도민들께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상당히 많이들 알게 되셨고요. 뭐 요즘 특히 유행어로 나도는 파파미, 파면 팔수록 그 미담이 나오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루머라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반전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위원장님이 김문수 후보는 파파미 이렇게 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좀 어떻게 표현을 하실까요? 제가 우리 많은 도민들께서 또 시청을 하실 거고요. 또 여기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사실 그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직전에 계엄과 탄핵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실망하신 바가 분명히 있으셨죠. 그리고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이 정상적인 후보를 이렇게 출마시켰다면은 선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인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또 출전을 시켰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해온 말, 또 그동안 해오면서 살아오면서 처신한 거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수준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말이 되면은 이제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이기도 하고 이제 곧 사전 투표도 시작이 되는데 김문수 후보 아직 강원도 방문을 안 하셨어요. 네. 이제 이번 주 중에 예정이시죠? 네, 토요일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우리 강원도 곳곳을 아마 김문수 후보가 방문해서 유권자들을 만나실 겁니다. 물론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인 장관 재임 시절에 삼척에 탄광 지역을 다녀간 적은 있습니다. 또한 뭐 배우자께서 2차례 춘천과 강릉을 다녀가신 적은 있는데 후보가 직접 대통령 후보로서 자신의 정견과 철학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장은 없었습니다. 31일 날 우리 강원도민들을 곳곳으로 돌면서 만나시고 또 이 도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언지를 또 듣고 또 자신의 이런 공약을 밝힐 기회가 예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대선 정말 이 비상계엄과 또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면 속에서 이제 치러지게 됐는데 그래서 21대 대선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다들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즉흥적으로 이제 1초 만에 갑자기 네. 즉흥적으로 시대 정신 한번 써 주시고 네. 설명 한번. 네. 미래 이렇게 네. 쓰셨네요. 네, 이렇게 미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과거를 회고하는 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지금 현행 헌법에서 5년입니다만 김문수 후보는 3년으로 이 개헌을 해서 임기를 단축하고 대한민국의 이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듯 이번 선거가 지난 몇 년 동안 누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잘못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다음 징계 절차가 헌법재판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주인이 국민입니다. 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신임에 어긋나는 이런 일을 했을 때 그 당사자가 누구든 간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이고 이게 우리 헌법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것이 이제 이 형사 절차에서 내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겸을 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기대, 국민들의 신임을 저버렸다라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그런 이 국민의 심판, 평가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위에 있는 분 같습니다. 대한민국 실정법을 넘어서는 분이다. 그래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이런 분들 많습니다. 왜 그런 훌륭한 분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적어도 민주적 정당이라면은 국민의 이런 평가를 중시한다면은 당연히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후보를 내셨을 텐데 이런 분을 후보로 냈는지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버지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의 1인 지배 정당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과거를 평가해가지고 이 당 저 당을 된다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을 어느 후보가 당선됐을 때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이 80년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더 심화시키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선거 결과 뭐 다들 승리를 위해서 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 이제 네. 공표 금지 전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네. 좀 우세 속에서 김문수 후보가 맹추격을 하고 네. 있고 또 이제 이준석 후보는 이제 완주를 하겠다. 네.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골든 크로스 뭐 가능하실까요? 네, 당연히 선거를 치르는 운동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승리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또한 불과 16일 전 시작할 때 20% 가까운 격차에서 오차범위의 격차로 추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상의 수치입니다. 여론조사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론조사가 가리키는 이런 수치라는 것이 민심을 이렇게 알려주는 시그널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추이라든가 추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남은 일주일간 그 오차 범위를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은 오로지 후보와 우리 당의 선거운동원들의 노력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3년 전에 경험으로 비춰본다면은 출발할 때 우위에 있는 후보 쪽에 좀 후하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번에 대선 때 전날까지 여론조사에서 작게는 7.5%, 또 많게는 11%의 윤석열 후보의 우위였습니다. 막상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0.7%의 초박빙의 이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당시 여론조사에서 이 선두를 달리는 후보에 좀 후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저는 이제 남은 일주일 사이에 충분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우리 김문수 후보의 진가가 발휘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는 이 선거에서 단일을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노력해서 집권을 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토대로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면 좋겠지만 지금 그것이 어렵다면은 각자 최선을 다해가지고 득표활동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단일화되면 좋고요. 그것이 선거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준석 후보가 오늘 오후에 또 긴급 회견을 갖고서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결국에는 뭐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제 이준석 후보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읽히기는 하는데 네. 단일화 과정과 그 다음에 좀 전망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 선거라는 것은 이 최선이 안 되면 자선을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최악을 피하려면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오늘 저녁에 토론회가 예정돼 있죠. 토론회도 있고 하니까 이준석 후보로서도 지금 단일화한다 하는 말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한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본투표 날까지 또는 사전투표 날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또 이준석 후보도 본인이 당선되는 게 목표일 거 아닙니까? 당선되지 못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철학을 국정에다 반영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최선은 본인의 당선이고 차선은 자신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의 당선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반론적인 얘기고요. 우리 이준석 후보도 또 뭐 이 장점이 많은 후보고요. 하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는 아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뭐 선거 때 어느 당이나 뭐 네. 여러 뭐 이야기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는 굳이 뭐 이제 개파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의원님 뭐 이제 친윤계 또 친한계 좀 이제 이런 이분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오늘 이제 윤상현 의원이 선대위원장 이제 합류한 것에 대해서 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그 친한계 의원들이 또 반발 메시지를 냈습니다. 좀 뭐 선거 네. 코앞인데 아직까지 좀 당내 갈등이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깝고 국민들 보기에 또 당원들 지지자들께서 보시기에 좀 안타까운 이 장면인데요. 굳이 친윤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계파라는 것이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세력을 형성할 때 계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 성장 정책 또한 외교 안보에서 실망한 국민들의 마음이 정권 교체 쪽으로 기울었고 그 정권 교체를 구현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고 찾아서 당에서 많은 우리 정치인들이 모셔온 후보였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당연히 여당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정상이라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동조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우리 당 108명의 당시 국회의원들, 지금은 107명입니다만은 어느 누구도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동의하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미 정치에서 퇴장한 분을 자꾸 상징적 이 존재로 놓고 이 평가름을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국회의원을 될 때 제가 누구의 후광으로 됐습니까? 저는 우리 저기 유권자의 지지와 성원으로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기 시대 정신에 늘 부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히려 그런 모습이 우리 지지자들을 좀 실망시키고 안타깝게 하는 면이 있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여러 가지 또 강원 공약들, 네. 또 이제 뭐 폐강 지역, 뭐 동해안, 또 이제 뭐 GTX 그 철도망들, 뭐 이제 이런 공약들을 냈는데 뭐 여러 공약들이 있겠지만 김문수 후보의 강원 공약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문수 후보의 강원 공약은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들과 우리 도당에서 만들어서 후보와 상의하에 이 구체화시킨 약속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강원 지역의 우리 유권자들, 우리 강원 지역 주민들의 이 삶에 도움이 되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공약들이다. 추상적이고 이런 뜬구름 잡기식의 공약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공약이 저는 추상적 공약이다. 뜬구름 잡기 공약이라고 저는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는 안 될 것이다. 반드시 실천될 공약이라고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 보면은 제가 이미 다 구체화시켜가 다 진행되는 걸 가지고 뭐 지원하겠다 하는데 그건 발목 잡지 않겠다는 약속이지 우리 새로운 무슨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 또 편익을 위해서 SOC를 확충하겠다 이런 약속들이 별로 없고요. 좀 추상적인 무슨 뭐 동해형 교육 제도를 도입하겠다. 무슨 뭐 이 소아 응급실을 어떤 걸 구축하겠다. 이런 건 지역 공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공약에서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왜 21대 대선, 6.3 대선 김문수인가? 네. 좀 도민들께 말씀해 네.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누구나 이 정치를 한다면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부강시키고 국민들이 평안하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라가 본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생각할 때 이런 나라가 나의 삶을 저게 풍요롭게 만들고 나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도움이 되는 나라일 것이다. 할 때 국민들이 신뢰할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한 5년간이죠. 압도적 의석, 국회 의석을 가지고 독재 정치를 해왔습니다. 역사상 대한민국의 재헌국회 이래 이런 식의 일방통행 국회는 없었습니다.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탄핵과 그 다음 본인들이 집권하던 시절에도 이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던 법안들을 예를 들면 양국관리법 같은 것을 마구잡이 통과시켰습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법들을 통과시켜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은 어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행해집니다. 그다음 또 법원이 증거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는데 법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대법원장을
특검을 하겠다. 또 나에게 불리한 재판은 하지 말아라. 무죄를 하려면 선고를 해라.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이 국정을 맡긴다면 대한민국 미래가 불행해질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적어도 김문수 후보는 지난 삶을 살아오면서 늘 자기 개인의 영달보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또는 우리 사회적 약자의 삶을 이렇게 보듬는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권위주의 체제 시절에 민주화 운동에 자기 젊음을 바쳤고요. 또한 노동 환경이 열악하던 시절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인이 소위 말하면 현장에 취업을 해서 노동 운동을 하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증진시켜 왔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번 구속되고 재판도 받고 수용 생활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이런 범법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실정법에 어긋났지만 그 위법이 지금 보면은 자랑스럽고 우리 국민에게 도움을 준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던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그는 민주화 유공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 보상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또 그는 살면서 지금까지 이 정치를 하면서 수십 년간 봉천동에 있는 아주 작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딸 자식 하나 좋은 직장을 잡아서 취직시킬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로서 그늘진 곳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이렇듯 김문수 후보는 참으로 장점이 많은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처럼 말을 달콤하게 하거나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 각색해서 하는 말 재주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진정성,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데는 비교가 되지 않을 훌륭한 후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김문수 후보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맡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강원 도민일보 6.3 대선 직격 인터뷰 이철규 국민의힘 강원 도당위원장님 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